정복자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결국 역사에 남기는 것은 영토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고종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권력과 인간성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저의 저서를 통해 그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로 얻은 승리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얻는 승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죠. 기원전 3세기 인도 아대륙에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제국의 이름은 마우리아 제국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 강력한 황제 아소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발아라에 두려 했던 야심가였죠. 그의 이름은 아소카였습니다. 아소카는 젊은 시절 냉혹한 정복 군주로 유명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힘이 곧 정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제국은 전쟁을 통해 성장했고 왕의 위대함은 오로지 정복한 땅의 크기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아소카 역시 그 논리에 충실하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칼린가 전쟁이었죠. 아소카는 이 독립왕국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끔찍한 대가를 남겼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전사했고 15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소카는 직접 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죽음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정복한 땅 위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고통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폐허가 된 마을들. 아소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기대했던 승리의 영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말았죠. 그 순간 아소카의 마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복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고통은 오래 남는다. 이것은 위대한 제왕의 뼈저린 참회이자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소카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한 파괴적인 정복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실험 그리고 정신적 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통치 철학은 바로 다르마였습니다. 다르마는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과 책임을 강조하는 삶의 원리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아소카는 불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폭력 대신 자비를 국가의 제1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도덕 통치를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선언한 깨달은 군주가 되었습니다. 단지 말이 아닌 실천이었죠. 그의 변화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소카는 제국 곳곳에 거대한 돌기둥과 바위 비문을 세웠습니다. 그 비문에는 왕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덕적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마라. 이것이 위대한 황제가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생명 존중에 대한 그의 철학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하고 동물들을 위한 병원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죠. 수천 년을 앞선 통찰이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숭고한 책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복지와 인프라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인류 역사상 초기 형태의 공공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 길가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팠습니다.
정복자가 아닌 치유자로서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르마의 정복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자비와 도덕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이것이 아소카가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유산이자 성공의 정의였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국기에는 아소카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앙의 아소카 차크라입니다. 이 푸른 바퀴는 법과 정의, 그리고 중단 없는 도덕적 질서를 상징하며 오늘날까지 인도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 제국을 확장하던 왕의 상징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는 평화와 법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소카의 드라마틱한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성공한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는 것은 정복한 땅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심어놓은 가치라고 말이죠. 가치가 힘을 이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승리의 화려한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겪은 변화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스스로를 깨뜨리는 용기야말로 진짜 위대함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권력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소카는 자신의 힘을 파괴가 아닌 치유와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권력의 진짜 가치와 용도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영토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린 고귀한 선택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아소카의 위대한 삶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크게 정복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80년 여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정복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잠시 멈춰 서서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소카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종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고통은 오래 남는다. 진정한 정복은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을 가장 크게 정복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이다. 고종문 박사, 저, 아소카, 정복 이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중에서